자, 방금 들으신 저 말로 설 수준에 머물던 조국 신당 문제가 정치권의 정식 의제로 굴러가게 됐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차장과 함께 관련 내용을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조금 전에 들은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출마해서 명예회복하겠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까 들어보셨지만 뭐 법체계 내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재판에서 무죄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까 정치적인 방식으로 해명하겠다. 출마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찾겠다. 이런 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 전 장관이 그동안의 행보를 쭉 보면은 우리가 이제 헨젤과 그레텔이죠. 거기서 네. 이제 빵 부스러기를 이렇게 놓으면은 최종 목적지로 가는 방향으로 유도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총선 출마에 대한 의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뿌려오다가 오늘 조금 좀 큰 보폭을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맞습니다. 있겠어요. 반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국 신당 얘기가 한창 나왔던 지난 7월에 조 전 장관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희 미래에 대하여 근거 없는 상상과 추측으로 소설을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소설을 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이 8월 30일이죠. 이 디케의 눈물이라는 본인의 에세이집을 출간한 이걸 전후해서 조금 기류가 바뀝니다. 이 서울에서 3차례 또 원주에서 북콘서트를 열었고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부산, 전주에 이어 다음 달 초에는 이 광주에서 북콘서트를 열 계획이기도 한데요. 그 사이 스스로도 입이 좀 거칠어졌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페이스북에 또 북콘서트에서 이 거친 표현으로, 이 원색적인 표현으로 여러 차례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9월에는 김어준 씨 유튜브에 출연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나와 가족의 명예 회복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난달 22일에는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면서 이 야권연합 200서클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까지 이어진 거죠. 예. 뭐 출마야 자기가 뭐 알아서 하는 거니까 자격만 되면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1심에서 이제 징역 2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아직까지 뭐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징역형이 확정이 만약에 된다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그냥 출마를 하겠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지금 속도대로라면은 조 전 장관 2심 재판 결론이 이 총선 전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뭐 당연히 대법원 판결은 더 늦어지겠죠. 이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을 조 전 장관이 벤치마킹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연인으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는 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본인도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실제 창당을 한다면은 언제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조 전 장관은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인사 그리고 호남 측 인사들과 이미 접촉면을 좀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창당 움직임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은 넘어서야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1월, 2월쯤에는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한 인사들이 속속 나올 텐데 이들을 영입해서 새를 불릴 수도 있겠죠. 안철수 의원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만들었던 이 국민의당의 경우에 이 안 의원은 총선 122일 전이죠. 2015년 12월 13일에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선언했었고요. 총선 71일 전, 그러니까 2016년 2월 2일에 신당,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난 21대 총선 때처럼 위성정당이 가능한 이 현행 선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될지 이 여부가 신당 창당 일정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신당을 만드는데 혼자 만들 수는 없을 테고 그럼 누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예, 일단 뭐 손혜원 전 의원이 조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돕고 싶다 이런 말을 과거에 한 적이 있고요. 또 이 피선거권이 박탈되긴 했지만 친분이 두터운 인물이죠. 이 최강욱 전 의원도 합류가 유력하게 거론이 됩니다. 최근에 강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추미애 전 장관 또 송영길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송 전 대표의 경우에는 최근 문재인 정부를 좀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이 가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예.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때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으로 지금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신당의 파괴력이 얼마나 될지 그러나 또 조국 전 장관을 따르는 세력이 많기 때문에 또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로 가늠하세요? 예, 지난 21대 총선 때죠. 이 정봉주 손혜원 전 의원이 바로 이 조국 전 장관, 조국 수호를 기치로 창당했던 열린민주당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 열린민주당은 이 5% 정도 득표율을 얻었고요. 그래서 비례 3석을 가져갔었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도 네. 좀 살펴봐야겠어요. 예, 뭐 현재까지는 따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현재 강성 지지층 상당수가 친조국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 또 조 전 장관이 출마할 경우에 이 조국 사태가 다시 총선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서는 이래저래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민주당 속이 뭐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서주민 기자 잘 들었어요.